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가정과 교사 김정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2학기 실습학기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학기제 교육실습 운영 개요, 둘째, 학기제 교육실습 교육과정 세부 운영 내용, 마지막으로 재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기제 교육실습 운영 개요에 있어서 운영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일은 학교 수업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일에 관한 실제적인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학사 업무 체험 기회를 통하여 실무 처리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목적을 정했으며, 이러한 두 과정을 통해서 교직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바른 교직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보고 교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영 개요를 보겠습니다. 학기제 교육 실습 기간은 2022년 8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개강 전에는 매일 실습을 했으며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화목 이틀 실습을 하고 종강 이후로는 매일 실습해서 총 50일의 실습일을 확보하였습니다. 학기제 교육실습 인원으로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 5명이 본교로 왔고, 가정교육 전공자 지도교사 1명이 5명을 지도하였습니다. 교육실습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육 실습생을 위한 환경이 좀 구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청실, 출실, 어실, 남실이 있고, 또 자람실과 나래실이 있는데, 출실은 미니 교무실 형태로 조성을 하여서 미니 냉장고와 여러 가지 사무기기, 또 간단한 다가류 이런 것을 제공하였고, 수업 실현실은 빔 프로젝트와 마이크가 구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수업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학기제 교육 실습 분야로서는 교과 수업 분야, 역량 강화 연수 분야, 학급 업무, 학사 업무 네 분야를 주로 지도하였습니다. 운영 일정을 보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6일은 오리엔테이션과 예비교사 역량 강화 수업 강의를 듣고 소감문을 작성하고 교과를 이해하고 학급에 소개를 하고 교수학습 가정안과 문항 개발안을 야간으로 지도해 보았고, 8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교과 수업 참관 및 실제로 수업을 하였으며, 교수학습 가정안, 평가 문항 제작, 문항 개발안을 직접적으로 많은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수업 자료도 다수 제작하였고, 학급 담임 업무와 학사 업무를 직접 참여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옆에 표는 학사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일정표입니다. 크게 교무부부터 예술체육부 총 9개 부서를 교육 실습생이 2주 동안 순회하면서 다 체험해 보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교육 실습생 전용 책상과 의자를 구비하여서 그곳에 앉아서 그 교무실에 체험을 해보고 그 업무를 배워보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연구하고 실현하였습니다. 교실 현장에 적용한 수업 모형으로는 디지털 기반으로 한 수업, 그리고 최신의 수업 모형, 대학에서 배운 수업 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직소, 스캠퍼, 집단조사, 토론, 스토리텔링, 지식시장, 마인드맵,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무한 플리퍼, 클래스 1, 2, 3, 스마트 교육, 디자인 띵킹, 보성맵, 메타버스, 갤러리 워크 등을 했는데, 여기 지금 사진은 보성맵이고 옆에는 갤러리 워크였습니다. 특별히 또 메타버스 수업은 학생들이 하나도 좋은 학생 없이 너무나 몰입하여 흥미롭게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수업 도구로는 정보화 기기에 학생도 능숙하고 우리 실습생들도 능숙하기 때문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수업 도구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형성평가는 카웃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모둠 학습은 패들렛을 활용하였고, 영상도 유튜브에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과 단원에 맞게 맞춤형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스토리보드과 네이버 클로버 더빙을 활용한 영상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많이 유발해 주었고 흥미도를 매우 높여 주었습니다. 수업 나눔 과정은 수업 실현 하루 전에 교수학습 과정을 교사에게 지도하며 이렇게 제출하면 교사가 첨삭 지도하고 또 수업 실현을 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똑같은 단원이지만 그거를 한 지도안을 가지고 5명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학생에게 다 교수학습 과정안을 요구해서 똑같은 단원이어도 5가지 수업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주 실습보다는 교육 실습생 한 명당 13회 이상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주 실습에서는 2주 수업을 하기 때문에 2-3번 하면 끝났거든요. 여기는 이제 13회 이상 수업을 하게 되었고 교수학습 과정안도 60개 이상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과뿐만 아니라 통합사회나 국어교과 수업도 참가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수업 공개 장면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상시 수업 공개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번 12월 15일 날 실시했던 대표 수업 공개입니다. 대표 수업 끝나고 협의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사범대 학장님, 또 가정교육과 학장님, 지도교수님, 또 학교 관계자분,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서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비교사 역량 강화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분야별로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시간 정도 우리 교육 실습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 실습생들의 만족도를 매우 높여주었고 매우 유익한 강의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직 실무 분야, 교수학습 지도 분야, 생활교육 분야, 학급 운영 분야, 교육과정 분야로 나누어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역량 강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사 업무를 보겠습니다. 아까 9개 부서에서 학사 업무 체험의 기회를 가졌는데 특별히 인문사회부의 학생의 날 행사와 독도의 날 행사는 직접 예산을 기획하고 또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운영하고 그 결과 처리까지 교육 실습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동아리 활동 참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수요일인데 이때는 교육 실습생이 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 활동도 체험해 보는 것이 필요해서 대학에 협조 의뢰를 부탁드렸고 그 수업의 일부를 강의에 출석한 걸로 인정하여서 이러한 활동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학급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으로는 한 학급에 1명의 교육 실습생을 배정하여 전원 개별 상담하고 상담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주고 해결할 수 없는 상담을 받았을 때는 담임교사와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빼빼로데이 때 교육 실습생 선생님들이 빼빼로를 제작하여 학급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아이들이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름방학 때 가정과 교수님하고 가정과 교사가 모여서 실습록 양식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일로 실습생들에게 나눠주면 파일로 작성을 하고 그걸 출력해서 또 오프라인으로 결제 도장을 받는 형태를 취했고 그것을 이와 같이 바인더 철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습 일지가 있고 협의록이 있고 참관록, 상담일지 등등이 있습니다. 재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실습생이 가장 좋았던 점은 학교 현장에 대해서 심층적 이해가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수업 능력 개발이 되었다는 점을 제일 좋은 점으로 꼽았고 지도교사는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수업을 성찰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습생의 개선점으로는 교과 지도는 체계적인 반면에 우리가 학사 업무 지도는 매뉴얼이 없다 보니 조금 정형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시스템이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했고요. 지도교사는 화목만 원인과 연계성이 부족했고 또 본연의 업무 외에 화요일, 목요일 다 1시간 이상씩을 학생들의 건의사항도 듣고 학생들 협의회도 해야 해서
시간을 많이 쏟아야 했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학생들 소감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을 해줘서 너무 수업이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다고 하였고 5월 달에 100명, 200명 선생님 한꺼번에 오는 것보다 이렇게 적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차분히 해주니까 너무나 좋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습학기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나 또 교육 실습생에게 좋으려면 한 명의 교사당 2~3명 정도가 좋습니다. 가장 좋다면 도제교육의 형태가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3명을 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과목이 동시에 오는 것보다는 2~3과목이 왔을 때 훨씬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학교가 이 실습학기제에 참여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